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6화의 진행을 맡은 고은경 부회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 제4화 시간의 서희열 교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강원대 정재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정재현 교수님과 유익하고 다양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 파워 인터뷰 제6화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반갑습니다. 네. 예, 교수님과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아이고, 예. 저도 영광입니다. 예, 네.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세무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국조세연구 포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강원대학교 정재현 교수입니다.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죠? 올해 신축년에는 코로나19를 빨리 극복을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우리 교수님 그 양력이랑 소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학에 부임하기 전에는 한 10년 정도 3일회계법인, 삼덕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한 실무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현재는 주로 지역에서 예산, 회계, 재정, 감사 관련된 대외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. 조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재부의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민관위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마 제 이름은 잘 모르셔도 제가 쓴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좀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. 요 포인트 세법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입니다. 되게 99년도에 처음 발간된 책인데요.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. 최근에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2차 수험서로 세무회계 연습이라는 교재들을 많이 기억해 주실 것 같습니다. 강원대에서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네. 저는 2003년도에 강원대학교에 부임해서 올해로 한 19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대학에서 에피소드라고 하면 제가 고시반 지도교수를 맡아서 쭉 한 10여 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험 준비를 했던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지도교수를 맡은 이후에 2004년, 2008년 두 번이나 세무사 2차 수석 합격생을 배출한 바가 있습니다. 네.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 후에도 매년 세무사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최근 10년 동안에 한 70여 명 정도 합격생을 배출해서 저희가 꾸준히 세무사하고 인연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우리 세무사회에도 그렇다면 그 강원대 인맥이 만만치 않네요. 그럼요. 네, 교수님 덕분이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자분들이 우리 제자분들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. 자,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님으로서 임기를 잘 마치셨는데요. 그 학회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 다른 학회하고의 차별성이라든가 학회장 취임 시에 말씀하셨던 실사구시형 학술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예, 제가 오늘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 포럼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. 저희 학회는 2000년 4월 16일에 처음 설립이 되어서 작년에 딱 20년을 맞은 중견 학회입니다. 일반 회원 수는 한 1000명 정도 되고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회원이라고 해서 이제 학회 정회원인데요. 한 240여 분 계시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세무사분이 80명. 그러니까 저희 정회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세무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학회입니다. 저희 학회는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존 다른 학회들은 이제 교수님들 학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론적인 연구에 많이 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이론적 바탕 위에 이 실무적인 경험을 더해서 이론과 실무를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온 학회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. 특히 이제 학회장도 실무계와 학계에서 이렇게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그 다른 학회의 차별성이 아주 뚜렷한 것 같네요. 또 그 학계하고 실무계에서 학회장을 번갈아 가면서 맡는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는
실사구시형 학술 공동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네. 우리 그 조세연구 포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그 한국 조세연구 포럼 학회장님으로서 학회를 이끌어 오셨었는데 네. 사실 그동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네.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네, 같고 네. 어떻게 해 오셨는지 거기에 네. 대해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네. 저도 뭐 이제 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막 유행하기 바로 네네. 직전이었습니다. 그래서 명대하게 뭐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이 좀 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학회 외연을 좀 확대해보자. 특히 이제 젊은 학자들 또 젊은 실무 전문가들을 학회에 많이 모셔가지고 좀 액티브한 학회를 만들어보자. 네네. 이런 그 구호와 함께 약속을 드렸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작년에 학회장을 했던 다른 분들 다 공통적인 고민이실 거예요. 네네. 학회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제한적으로 학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.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아쉬운데요. 첫 번째는 그 실무적인 조세 이슈를 좀 발굴을 해서 우리 학계에 계신 분하고 실무계에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보는 네. 조세 실무 세미나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거창하게 계획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학술 대회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맞습니다. 세미나를 개최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걸 못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 그 젊은 분들, 실무 전문가 또 학계에 계신 분들 많이 모시고자 했지만 그걸 또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. 만약에 작년에 이런 인터뷰를 제가 했으면 좀 널리 홍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 실무 전문가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네, 정말 많이 아쉽네요. 교수님 그 계획대로였었으면 저희 우리 세무사들 같은 실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네. 또 많았었을 텐데 네. 그런 bu분이 저희도 좀 아쉽네요.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요. 이게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네. 교수님의 그 취미 활동이라든지 네. 또는 뭐 어떤 운동이 있다면 네.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제가 뭐 예전에는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이것 뭐 야구나 뭐 농구나 테니스나 이렇게 활동적인 운동 많이 했었는데요. 뭐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운동들을 좀 자주는 못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운동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더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볼더링이요? 예, 이제 인공 암벽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그 암벽 등반을 배웠었는데요. 집사람도 좀 위험하다고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게 되었고요. 한 2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배드민턴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좀 징크스가 있습니다. 뭔가 새로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이유가 일이 생겨서 생겨요? 그 배드민턴도 열심히 네. 해보려고 장비를 딱 갖추자마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어떡해요? 체육관이 문을 닫아서 1년 동안 그냥 장비가 고스란히 집에 네. 모셔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시군요. 지금은 주로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. 유튜브를 통해서 요가 땡땡이라고 하는 게 머리가 전혀 없는 남자분이 진행하는 채널이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 채널을 보면서 네. 남자분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따라하기가 쉽습니다. 네. 요가를 뭐 매일 일정 시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교수님 듣고 보니까 만능 스포츠맨이신 것 같으네요. 조금씩 하고 잘하는 건 별로 없고.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요즘 네.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어요. 네. 또 새로 시작하신 그 요가 네. 꼭 성공하시기 네.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한국 세무사 회하고 네. 한국 그 조세 연구 포럼하고 어떤 이제 앞으로 네. 협력 관계라든지 연역이라든지 혹시 그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그 저희 학회의 이제 초대 학회장님이 세무사님이신 나성길 세무사님이라고 지금 개업을 네네. 하고 계신데요. 저희 학회는 처음에 만드는 단계부터 이 여러분의 세무사님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임원 또는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요. 뭐 계신 이제 네. 고은경 부회장님도 저희 학회 부학회장으로 네. 오랫동안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. 저희 학회는 우리나라의 어느 학회보다도 이제 세무사회하고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서로 상호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왔습니다. 2019년 10월 1일에는 정식으로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 네네.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. 그 MOU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우리 세무사 회장님께서
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해 주셔가지고 작년 11월 13일 세무행정의 혁신과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세무사회하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. 원경희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갖고 이제 축사도 해주셨고 또 여러 임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예, 앞으로도 저희 학회는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상호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 그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또 그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으로서 두 단체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또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조세 관련 학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런지 네. 나가야 될 방향에 네.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 그 조세 또 회계 관련 학회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회계, 세무의 방향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뭐 지금까지 논의의 그 중론은 아마도 그 회계, 세무 관련된 반복적인 업무들은 뭐 인공지능, AI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거다. 하지만 비반복적인 지능 업무의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이제 뭐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이제 그런 네네.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금방이라도 이 세무나 회계 관련 학과들이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. 심지어는 그 대학 진학을 상담하고 있는 입시 전문가들조차도 학생들한테 세무나 회계학과는 이제 없어질 거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정말요? 네네. 어떻게 해요? 그럼 교수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? 그거 잠깐 말씀을 네.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경험을 한 건데요. 네.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진로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. 네, 어느 네. 분야로 인문계니까 어느 분야로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까? 이렇게 물어봤고 이 친구가 막 저의 영향을 받았는지 뭐 회계 또는 그렇겠죠. 세무 관련 예.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입시 상담하시는 분이 한 10여 분을 절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를 듣고 당황을 했었는데 네.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본 것이 학회가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냐.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 학회들이 산발적으로 뭐 이런 활동들을 네. 좀 합니다. 뭐 회계 관련 학회, 세무 관련 학회.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이 관련 학회들하고 우리 세무사회나 회계사회 같은 이제 전문직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 국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유튜브를 통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절대로 이 회계 전문 직종, 세무 전문 직종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전문적 분야다라고 하는 걸 같이 좀 홍보했으면 좋겠고요.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학회장님은 마치셨지만 교수님으로서 네. 좀 더 연구하고 싶은 계획이나 네. 어떤 분야를 좀 더 좀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네. 분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.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조세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네. 이 조세 정책을 잘못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사전에 어떤 정책을 위반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한다거나 네. 사후적으로 그 조세 정책 효과를 검증해보는 뭐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조세 실무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싶고요. 또 마지막으로 저는 뭐 이렇게 저술 활동을 꽤 오래 20여 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또 만나 뵙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교수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예.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한국세무사회하고 조세연구포럼하고 공동으로 좀 더 홍보 활동도 더 네.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시청자 여러분, 우리 오늘 정재윤 교수님과 함께 한 시간 즐겁고 유익하셨나요?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자, 그러면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6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